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포개 부동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집값 양극화가 최고 정점 시대라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를 한다고 하는데 좀 이상해서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식을 하기 전에 발빠른 움직임으로 부동산 정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부동산 이슈를 찾아보시고 투자하시는데 큰 손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역대 최고 인플레이션을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자산 가격의 상승 초입인 거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한 채 팔아서 10채를 구매한다고 합니다. 집값 양극화가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그 내용 보도록 할게요. KB부동산 월간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 4,198만 원이고 하위 20%를 보면 1억 2,311만 원이다. 하위 20%와 상위 20%를 비교를 했을 때 고가 아파트 한 채를 팔면 저가 아파트 10채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2억 5천만 원이 돌파를 했습니다. 수도권이죠. 평균 매매 가격 6억을 돌파를 했고요. 전국 평균 아파트 중위값은 5억 초반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아파트값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서울 상위 20% 아파트 매매 가격은 24억 3,200만 원이고 서울의 하위 20%는 5억 7,924만 원이다. 서울의 중위 가격인 12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상위에서는 2배까지 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하위에서는 중위 가격과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금액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5대 강역시 중에 아파트값 양극화가 가장 심한 곳은 어디다? 바로 부산이다. 한강변에 있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 2차 단지입니다. 연식은 벌써 47년이 됐고요. 용적률과 건폐율 나쁘지 않죠. 재건축으로 충분히 가능한 자리이고 최근 실거래가를 찍어주면서 이슈를 보였었는데요. 21년 3월 15일 날 63억에 거래가 되면서 가격은 10억 이상이 껑충 뛰었고요. 21년 3월 31일 날 64억에 거래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63평형이고요. 최근에 22년 1월 18일 날에 8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보름 동안 1억이 상승을 했고 1년이 채 안 된 기간에서 무려 16억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를 중심으로 양극화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 아파트 값의 상승률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다. 국지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자산 가격의 상승을 얘기를 합니다. 월세도 오릅니다. 서울 오피스텔 수익률이 7년 6개월 만에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값 급등과 전세 월세화가 가속화되니까 임대 수익률이 상승 전환을 했다. 보유세 다 때려받고 종합부동산세 올라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금에 겹쳐서 당연히 월세값도 임대인들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월세까지 올라가는데 여러분들께서 자산 가격을 타지 않으면 현금은 쓰레기라는 가치를 보유하고 계신 겁니다. 서울 오피스텔 평균 월세는 2020년 7월 77만 7천 원에서 78만 3천 원으로 0.77%가 올랐고 경기도 오피스텔 평균 월세는 65만 9천 원에서 68만 8천 원으로 4% 정도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인천은 3.14%가 상승을 하면서 전세 월세화 현상이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올린 이유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죠. 공급과 수요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보통 오피스텔 상품들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요. 월세를 주면서 꾸준하게 4%에서 5% 정도로 수익을 보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피스텔이나 빌라같이 빨리 지을 수 있는 것들을 공급 과잉으로 최근 3, 4년 동안 수익률이 쭉 내리기만 했지만 공급 이슈가 해결되고 수익률과 하락폭이 낮아지면서 최근 오피스텔 시장이 틈새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어서 투자하기가 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거래 절벽, 서울의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70% 이상 줄여졌다고 얘기를 드렸고 2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4.3만 건, 전월보다는 3.5% 이상 상승을 했는데 수요자들은 증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현재 시장은 매수자 우위인 시장이고 매수 심리가 많이 꺾인 시장이라고 흔히 얘기들을 합니다. 대출을 규제하고 이런 부동산 정책 변화가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면제한다고 원래는 2년 동안 유예였어요.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은 기간을 정해두고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 마냥 얘기를 하는 것. 요게 걱정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1년간 한시적 적용을 추진한다고 하고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물 유도를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하겠다. 아주 좋은 방향이고 취지인 것 같습니다. 법안을 바꾸기는 많이 어려우니까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시행령 규정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부동산 세금에 대한 완화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LTV 규제 완화도 필요할 뿐더러 DSR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부동산 안정화의 공약을 지키겠다고 첫 번째로 이 이슈를 내보냈는데 단기간에는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매물은 나올 수가 없죠. 유예가 끝나면 다시 매물은 급감소할 겁니다. 매물이 다시 급감소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 가격 상승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단기간에 매물 유도 좋습니다. 그러나 매매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좋은 매물들은 본인들이 다 갖고 좋지 않은 매물들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럼 왜 매매가 안 되느냐? 부동산 수요라는 거는 규제를 풀어주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데 LTV와 DSR을 꽁꽁 묶어놓다 보니까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집을 소화할 만한 수요가 생기지 않습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매매는 어렵습니다. 서울 중위값 12억 5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보금자리론이죠. 6억 미만, 3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근데 서울 중위값 12억 5천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서울은 진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수도권의 중위 가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갭이 껴있는 투자 매물은 증가를 할 것이다. 이거를 먼저 시행을 했으니 당연히 갭 투자가 성행을 할 것이다. 갭 투자도 어떤 사람만? 돈이 있는 사람만. 보유세 다 두드려받고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까지 얻게 되면 당연히 다주택자들 중에서 급한 사람들은 매물을 놓겠죠. 세금이 무서운 사람들은 매물을 놓겠죠. 급하게 처분해야 할 매물들은 시장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갭 투자 매물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7월 달에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연장을 해주느냐 연장을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주택 시장도 많이 변화를 하겠죠. 분명히 전세값은 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내세워가지고 시행을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하시면 LTV와 DSR 규제를 하든지 말든지 이것부터 먼저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하는 게 옳지 않았나. 다주택자의 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단기간에 급등을 할 수는 있으나 장기간으로 봤을 땐 안정화가 될 텐데 요 부분이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집값 양극화와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가 된다는 것도 알아봤고요. 양극화 조짐으로 누구나 다 한강변에서 살고 싶어요. 누구나 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수록 양극화는 계속 될 수밖에 없고 압구정동은 34.7억을 찍었습니다. 평균 가격이. 현대아파트 1, 2차 가격은 80억을 찍었어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 한 자산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겁니다. 인수위에서도 똑바른 방향으로 가줘야 돼요. DSR과 LTV를 먼저 완화를 시켜서 단기간에 폭등은 있을 수 있으나 장기간 안정화로 가야 된다. 지금 다주택자 중과부터 풀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유예를 시키고 기간을 정해두는 거는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부터 빨리 해결을 하고 부동산 시장이 좀 원활하게 잘 돌아갔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 좀 알아봤고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